이제 실제 실습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회로 구성을 먼저 이해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회로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12V의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2V 배터리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휴즈가 연결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조등을 붙인다 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걸 스위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휴즈입니다. 휴즈의 전기적 심벌인데 휴즈의 용량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10A냐 20A냐. 그래서 여기에 이 용량보다 큰 전류가 흐르면 얘가 끊어져서 뒤에 있는 기기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장치, 배터리에서 스위치, 그다음 휴즈, 전조등 이런 회로 장치 연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등가적으로 이꼴 3개는 등가라는 개념입니다. 자, 거기에 DC 12V의 배터리에 다른 거 다 그러진 않고 저항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저항이 얼마 연결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또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습으로 해봐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먼저 넣어야 될 게 뭡니까? 브레드보드를 한 장 넣겠습니다. 저항을 꽂을 수 있도록 브레드보드를 하나 넣고 이름은 그냥 여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브레드보드 빵판을 하나 넣고 여기에 뭘 연결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전원 배터리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앞서 여기 보면 전원이 있긴 있습니다. 9V 그 다음에 1.5 이거 하나에 요거 2개 써서 다 직렬 연결하면 12V 나오지만 그렇게 하긴 못하고 우리는 자동차에서 쓰는 개념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스플라이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파워 스플라이를 하나 가져오고 그럼 여기서 파워 스플라이를 가져오는데 전원을 12V로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12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류는 나중에 저항의 연결에 의해서 전류값이 다른데 5A를 넘어서 흐를 수 있으면 얘를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 무시하고 12V라는 개념만 먼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연결해야 되겠죠. 전원 연결하고 저항을 연결해야 되는데 저항은 여기 있습니다. 저항인데 저항을 딱 갖다 놓고 보면 저항의 이름도 넣으라는데 이거는 이름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R1이냐 R2냐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심벌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단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는 여기 있는 오음이라는 단위를 배웠습니다. 오음 단위를 배웠지만 저항에서는 자동차에서는 저항들은 요 오음이냐 킬로옴, 메가옴 정도는 잘 쓰지만 요 밑에 단위라든지 기가옴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조 성수를 다른 단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 성수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오음이고 이거의 오음의 1000배가 킬로옴, 또 킬로옴의 1000배가 메가옴, 메가옴의 1000배가 기가옴.
이렇게 되고, 기본 오음에서 1000분의 1이 되는 게 밀리오hm, 그 다음에 밀리오음의 또 1000분의 1이 마이크로옴, 마이크로옴의 1000분의 1이 나노, 그 다음에 또 나노의 1000분의 1이 피코라는 거. 이게 요 앞에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작은 단위입니다. 1000분의 1, 100만분의 1, 그 다음에 10의 9성분의 1, 10의 12성분의 1. 큰 거는 10의 3성, 10의 6성, 10의 9성. 이렇게 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음이라는 걸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ohm짜리다 하면 여기다 15ohm을 딱 하면 여기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달라집니다. 기호가 우리가 저항값을 두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여기 보면 좀 이따 다시 나타나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저항을 여기 연결했는데 이 저항은 요 21번 자리에 여기와 연결됐다는 말은 저항은 이건 이렇게 연결하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로축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점이나 이 지점이 납땜이 같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 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23번하고 그 다음에 19번이 연결됩니다. 이거 옮겨도 됩니다. 이렇게 옮겨서 가운데 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 하나 놓고 위치 이동시킬 때는 요 바탕화면을 찍어서 놓으면 되고, 특정한 걸 옮기겠다고 하면 뭐 정확하게 대상체를 누르면 됩니다. 저항이 왜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일단 전원이 연결되고 12V 전원,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되는데 이제 이걸 회로를 꾸며야 됩니다. 회로를 꾸미는데 한번 여기다가 위에다가 우리 개념적인 걸 한번 다시 그림을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회로만 먼저 그리겠습니다. 회로를 그리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DC 12V에 대해서 플러스로 나오고 연결이 돼서 저항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항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제로 R은 10ohm짜리 회로를 꿉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선을 연결할 때 자, 선을 연결할 때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걸 먼저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헷갈리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위아래 똑같은 전원 공급이 되도록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선은 항상 검은색으로 해주는 게 실습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플러스는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오른쪽 왼쪽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빨간색은 플러스, 까만색은 마이너스로 쓴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전원 공급 장치에서 주의해야 될 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실습할 때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회로를 연결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전원을 오프한 상태입니다. 전원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 연결을 하다가 잘못하면 회로가 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원을 오프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프한 상태입니다. 오프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오프한 상태에서 자, 플러스에서 이제 여기 플러스 연결하고,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연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됐기 때문에 보면은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 장치가 예, 전원 공급 장치가 뭐가 됩니까? 여기 됩니다. 그죠? 여기 되고, 플러스에서 나왔던 요 플러스선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선 빨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이 어디 됩니까? 저항이 돼야 되는데, 저항은 저항 소재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에 연결해서 마이너스로 한다고 그러면, 자, 이게 플러스 선을 따라서 여기 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데서 여기 와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좀 겹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요 살짝 옆으로 빼겠습니다. 빼서 요렇게 연결해 놓고, 역시 요거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선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되니까 여기 요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스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가 우리는 여기 배터리로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리드선이 해서 여기 연결이 다 똑같이 쭉 연결된 거와 동일하고, 여기서 플러스로 나왔던 게 여기 다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저항을 거쳐서 마이너스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죠? 저항을 거쳐서 나온 요 선,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요 배터리의 마이너스 쪽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기 나왔던 선이 요 연결돼서 요렇게 되도록, 이렇게 흘러가는 뭔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로가 연결됐는데, 하나 더 확인해야 되죠. 지금 여기는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만 13하고 14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연결시켜줘야 되거나, 여기는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근데 의미적으로 뭐 여기와 여기를 해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선이 없으면 막바로 여기서 빨간 거를 여기서 이렇게 당겨와도 됩니다. 당겨와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라고 하는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선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막바로 하나만 연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원 공급장치에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 연결이 돼서 여기에 연결되고, 플러스 단자에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서, 그 다음에 저항에 통과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요래 흘러갑니다. 근데 뭐 이거는 흘러갈 수가 없는 게, 가봤자 갈 게 없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간 게 여기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뒤에 쪽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가 나중에 측정을 하기 전에 이게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에 값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12V, 배터리 12V 공급됐는데, 우리가 측정을 안 해도 여기 이미 1.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측정했을 때와 동일하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hm 법칙을 알고 있다면 이미 그것도 쉽게 계산되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고, 실제 상황에서는 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도 이미 12V의 전원이 공급되고 전류는 1.2A가 흐른다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다고 치고 얘를 제거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전류가 안 흐르죠. 여기에 전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전류가 안 흐른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전선이 어디인가 끊어져 있다, 오픈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회로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연결하고 빨간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자,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측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자, 기본 회로에서 기본 회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회로 가장 간단하게 표시했던 게 뭡니까? 여기 12V에 대해서 저항이 이래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R이죠. R에 15ohm짜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을 측정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티미터를 가지고 전류를 측정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선을 여기 끊고 선을 끊고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전류 측정하는 모드로 놓고 측정을 해서 여기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전류계를 통과해서 다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류계라는 걸 대신해서 여기 어떻게 씁니까? 전류계를 암페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좀 표현하면 까만 선을 이쪽에다 붙이고, 블랙이죠, 그죠? 까만 선을 붙이고 이쪽에 빨간 선 단자가 플러스 쪽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들어오는 쪽에 레드 선이 붙고 나가는 쪽에 블랙이 붙도록 전류계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멀티미터의 전압계를 붙여야 됩니다. V라고 하는 전압계를 붙여서 여기도 요렇게 측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색이 돼야 된다? 빨간색이 돼야 되고, 높은 쪽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쪽에 자, 여기
이쪽이 그거는 가운데 거를. 자, 여기 보면 여기에 까만색 블랙의 리드선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빨간 레드 선이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플러스 개념이 되고 마이너스 개념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확인을 더 하면, 자, 여기 전압계입니다. 그죠? 전압계고, 멀티미터에서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로 놔야 되고, 멀티미터에서 전류를 측정하는 모드로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류계의 연결 방법이 어떤 연결 방법? 직렬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압계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차에서는 결코 이렇게 선을 끊어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측정할 때는 뭘 쓴다? 실제는 후크 미터를 쓴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적인 실습에서는 이렇게 전류계를 선을 끊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도록 우리는 이제 멀티미터를 놓아야 됩니다. 멀티미터를 어떻게 설치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전원에서 나와서 저항에 들어가기 전에 전류계를 놓거나 아니면 후단에 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항 들어가기 전에 전류계를 설치할 거고, 그리고 저항 양단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놔서 전압을 측정하도록 하는 멀티미터를 2개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멀티미터를 2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양을 실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멀티미터를 가지고 옵니다. 멀티미터를 2개 가지고 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기본이 V로 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건데, 여기를 암페어 수로 해서 우리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 하나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멀티미터로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거, 여기 전압 측정하는 거 이렇게 먼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전원에서 나와서 여기 저항으로 들어가기 전 요 사이를 끊어버리고 하면 되니까, 끊는 거는 여기를 끊어 놓겠습니다. 먼저 끊어 놓고 딜리트 하면 됩니다. 딜리트 하거나 여기에 휴지통을 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쪽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 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프로브는 빨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까만색으로 검정색으로 프로브가 여기 연결하고 여기 사이에서 전류가 와서 요걸 통과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전류계로 하는 게 낫겠죠. 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전압계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항의 앞쪽 단에서 하나, 앞쪽이라면 전류 흘러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그러면 빨간색으로 단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이니까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 장 양단에 측정하는 거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서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 측정을 할 때는 요 사이를 끊어버리고 요 사이 끊었습니다.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지워버리겠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앞서 제일 처음에 요거 연결했었는데 요거까지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뭐 앞서 없앤 선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요건 그죠? 사라졌던 선입니다. 여기 명령 취소, 그 다음에 요거 뭐 반복적인 취소 뭐 이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2V가 들어가고 뭔가 나올 거고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암페어 단위의 어떤 측정이 나와야 되고 요거는 볼테이지 단위의 측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기 파워 스플라이에서 봤던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양단,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이렇게 12V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 저항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1.2 암페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선연결을 끊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게 끊어졌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보면 측정해 보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0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회로적으로 뭔가 전류가 안 흐르고 있구나. 단지 여기서도 자, 여기 15V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전원이 막바로 측정되는 겁니다. 이게는 전압은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흐름이 없어도 이 배터리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연결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측정됐다는 거,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리고, 자, 만약에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잘못 연결하면 잘못 연결해서 여기는 검정색으로 잘못 연결했다. 어떻게 잘못했느냐? 얘를 잘못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연결을. 분명히 이거는 전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이리로 연결됐다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맞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쇼트입니다. 쇼트면 엄청난 큰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네요. 얘기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5A라고 했으니까 5A가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회로를 해석할 때 항상 이 원래 하고자 했던 회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한번 돌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놔두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 전원 공급 장치가 뭐로 바뀐다? 하나의 여기다 막 그리겠습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가 12V가 되고 여기서 흘러 들어갔던 전류가 어디를 통과해? 암페어 미터를 통과합니다. 암페어 미터 전류계를 통과하고 그에 따라서 통과했던 게 어디로 온다? 저항이 연결됩니다. 저항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돼서 흘러갔던 게 마이너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저항의 양단에 이쪽이 플러스 쪽이고 이 마이너스 쪽인데 정단의 양단에 전압계가 연결돼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여기는 1.2A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볼트가 12V가 걸린더라.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해 보면 여기가 얼마야? 10ohm이었죠? 10ohm이었으니까 E 이꼴 IR에서 뭘 알고 있다? 지금 12V가 알고 그 다음에 15ohm을 아니까 I는 어떻게 돼? R분의 2 즉 이거는 뭐야? 10분의 12 즉 1.2A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1.2A 그래서 1.2A까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12V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여기 12V는 이 전체 전압이 다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전원 하나와 저항 하나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냥 중지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미 요 상태들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 더 알고 싶은 거 있다면 여기 회로라든지 부품 리스트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면 우리가 이제 회로 하나를 작성했고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제 작업했던 내용이 하나 저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닫았다는 말은 이제 로그아웃 해가지고 이제 작업이 끝나면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 돼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음에 집에 가거나 또 다른 환경에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다시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로그인 한 상태에서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밑에 아래 서킷이 있습니다. 서킷이 있고 과거에 했던 게 여기 보입니다. 했던 게 보이고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요거 톱니바퀴 옵션에 삭제를 하면 지워지고 그렇지 않고 이걸 우리가 더 보완해서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항목 편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하고 또 저장하고 크롬을 쓰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수정하는 즉시 그게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이 저장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 그런 걸 기억해 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로를 좀 더 복잡한 거 저항이 2개짜리 그 다음에 저항이 3개짜리 또 이제 병렬인 거 그 다음에 직병렬인 거에 대해서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